이쌤입니다. 네, 이번 강좌는 시의 운율편입니다. 시가 시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운율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운율이 없는 글은 이제 산문 해가지고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문이라고 하지요. 네, 운율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 설명 아래에, 동영상 설명 아래에 교재 다운로드 받는 곳이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시고 교재를 펼쳐놓고 그리고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네, 갑니다. 자, 먼저 시 운율 공부를 하겠다고 했죠. 자, 먼저 말입니다. 이 시의 운율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음악성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네, 리듬 또는 리듬감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 운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소리가 일정하게 질서를 지킨단 말이죠. 규칙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소리의 규칙적 질서죠. 그 다음 이 운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일단 내재율과 외형율이 있죠. 내재율은 어때요?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외형상으론 규칙성을 띠지 않아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운율을 갖다가 내재율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내재율,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로 발표된 이상 그 시는 운율을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다 해서 내재율이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외형률은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만 외형상으로 규칙성을 띱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너무나도 잘 드러나지요. 네. 그러면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을 때 내재율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따로 하위 종류를 따져볼 수가 없는데 외형률은 몇 가지 또 하위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맨 먼저 음위율입니다. 이 음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리 음자 위치 할 때 그 자리 위자죠. 그 음위율인데 이건 뭐냐면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반복을 이루는 거예요. 일정한 위치에서 바로 우리가 흔하게 듣는 세 가지 뭐냐? 두운, 요운, 가군 요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그 요운이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두운과 가군은 좀 들어봤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자 봐봐요. 시행이 쫙쫙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칩시다. 네. 그랬을 때 두운이라고 하는 거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즉 요 맨 앞부분에서 뭐가 같은 소리가 반복을 이룬다 했을 때 바로 요게 두운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요운은요. 이 요자가 허리 요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일정한 자리에 소리가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면 이제 요운이 되는 것이고 허리 요자를 써서 가군은 말 그대로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가지고서 비슷한 소리 또는 일정한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는 게 이제 가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요 개념은 말입니다. 사실 뭐예요? 그 우리 시보다 그 한시나 또는 영시 쪽에서 강조가 되는 개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네.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영시나 한시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다. 영시는 말 그대로 영어시입니다. 그리고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A blind newcomer I have heard 했습니다. 요게 영시나 한시에서 가군이 강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가군의 원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끄트머리에서 같은 발음이 반복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 모음 EAR 발음 어떻게 됩니까? 요 발음이 나죠. 근데 여기에도 bird 해가지고 여기도 요 발음이 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요 자리를 보세요. rejoice 해가지고 여기에 오이 발음이 나오죠. 그치? 그 다음 여기도 voice 해가지고 여기서도 오이 발음이 제시가 되고 그러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긴 오이 요런 식으로 반복을 이룬단 말이야. 일정하게.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이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브리티시 잉글리시로 읽어보면 그라스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아 발음입니다. 근데 여기 파스 해가지고 또 아 발음이 나오죠. 그죠? 아, 물론 미국식으로는 에 발음이 나겠지. 그 다음에 여기 ear 발음이 나온단 말이야. ear. 그죠? 네. 여기도 ear 발음이 나오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을 이루는 자리. 그래요. 같은 발음이 같은 위치에서 반복을 이룬단 말이야.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가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영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영어 노래 있으십니까? 아는 영어 노래 한 소절씩 떠올려 보시면, 한 소절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두 소절 이상 떠올려 보시면 끄트머리, 거기서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숨쉬기 직전 호흡을 한번 내뱉고 내들이쉬고, 아니 내뱉고 들이쉬고, 그죠? 예. 그 단위 한 번마다 거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같은 음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Blind newcomer, I have heard 해가지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Oh cuckoo, should I call the bird 해가지고 한번 쉬고, 이렇게 쉴 때마다 반복이 되잖아. 자, 영어 노래 한번, Yesterday라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비틀즈 노래인데 Yesterday. 그 다음 구절은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렇게 되거든. 자, far away 했을 때,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A 발음 나오죠? 여기도 A 발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하. 영시 원리 자체가 바로 이렇게 가분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미권에선 시인이다 라고 하면 일단 어휘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최고봉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준다고요. 네,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치? 네,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노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운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가군. 그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영미 문화권에서는 시인입니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지성적인 사람으로 지식인으로 취급을 해주는데, 우리 문화는 좀 그렇죠. 씻습니다 하면 딱 깔아보지. 밥은 먹냐?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네. 좀 문화가 좀 그래요. 그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영시고요. 그다음 한시 쪽으로 가볼까? 한시는 요거는 춘향가에서 나오는 삽입 한시를 골라봤어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즉 금동이 술잔에는 맛있는 술이, 아니 금동이 술잔에 맛있는 술은 바로 천 사람의 피요. 백성들의 피란 얘기죠. 옥반, 그 옥으로 된 소반 위에, 그쵸? 그러니까 훌륭한 상차림, 가효,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고자, 여기 기름 고자거든. 고. 그 다음에 촉눈악시 밀눈악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밀눈악. 그쵸? 그 다음 가성고처, 즉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구나 해가지고 여기 고 해가지고 여기 고. 그죠? 요게 또 가분의 원리거든. 한시에서 가분은 말입니다. 요 중성 종성과 같이 이제 그도 특히 짝수줄, 짝수행의 중성 종성이 같으면 운이 맞는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공자가 쓰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자는 공자, 또 다른 공자, 공자도 한자 여러 개 있으니까, 그치? 공자 또는 농, 몽, 동, 봉 뭐 이런 식으로. 네. 중성 종성이 같은 발음이면 한시에서는 운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영시나 한시에서 그 음위율은 강조가 되는데, 그것도 특히 가군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거 일단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음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는 음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음절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음절의 수가 음절의 수를 한 단위로 해서 규칙적으로 반복을 이룬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음수율이죠. 음수율. 네. 음절 개수로 따지는 거. 얘는 조금 이따가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률인데, 요 음성률은 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만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소리의 강약 또는 장단. 요 장단이 문제죠. 우리 문학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요 장단이 강조가 됩니다. 길고 짧은 거. 네. 그 다음 고저, 높낮이. 네. 우리말도 15세기쯤에는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훈민정음에서 표시를 했잖아. 그치? 상성, 거성, 평성, 입성 이래가지고 입성은 빼고요. 네. 높낮이를 갖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성질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음보율이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보율. 들어봤죠? 음보율. 3음보니 4음보니 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 자,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진달래꽃을 갖고 왔어요. 네. 요거 그냥 우리가 산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요 두 줄짜리는 호흡 한 번이야. 말없이 아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읽었는데 왜? 고이가 부사니까. 그리고 보내드리오리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작용하잖아.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 읽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읽잖아.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음절률과 음성률이 다 나오는 거야. 뭐냐면 잘 봐요. 여기 4글자, 여기 3글자, 여기 5글자, 여기 3글자, 여기 4글자, 여기 5글자. 쌤, 반복되는 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긴 요 셋과 넷을 합쳐보세요. 몇이 되나? 7. 여기도 합쳐보시면 7. 바로 7575 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진달래꽃을 7호조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 음보율로 따지면 자, 한 번 호흡할 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고 한 번 쉬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하고 한 번 쉬었죠. 즉 한 번 쉴 때마다 거의 소리 길이가 비슷한 마디 몇 마디를 만들었어? 3마디로 끊어 읽었다고. 바로 그래서 요걸 3음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4마디로 끊으면 4음보가 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4음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밑에 시조죠. 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짠짠. 여기서 한번 호흡.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또 한번 호흡. 그래서 한번 호흡할 때마다 거의 길이가 같은 소리마디를 몇 마디로 끊어졌다? 4마디. 그럼 요것은 4음보가 되면서 요거는 음절수 계산이 쉽네요. 3, 4, 3, 4. 벌써 이것만 봐도 셋, 넷이 반복이 되니까 3, 4조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올, 그러네. 여기서 음보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요걸 낯설게만 여기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보 개념이야. 이거는 악보 개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보통 악보를 그린다고 할 때 오늘 컨디션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5줄 잘 나오나? 나오네. 대충. 자, 여기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4마디 정도로 끊어주잖아. 악보 그릴 때. 그죠? 그럴 때 그 한 악보 요 마디 하나에 음표가 하나 있던 3개가 있던 뭐 여러 개가 있던 2개가 있든 간에 기본 전제는 뭡니까? 하나의 마디를 연주하거나 노래 부를 때 걸리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바로 그거야. 이 음표의 개수랑은 상관없어. 즉 음절 개수랑은 상관없어. 그러면 선생님 혹시 요렇게 음절 개수가 많아질 때는 빨리 읽어줘나요? 빨리 읽어줘야 되나요? 맞습니다. 요건 조금 빠르고 요건 좀 천천히. 음절 개수가 적으니까 어쨌든 시간은 비슷하게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느낌 주는 거지. 그지? 길고 짧고. 네, 이해되겠죠? 요렇게 악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하, 한 번 호흡할 때 요건 4마디로 끊었네. 4음보. 만약에 요거를 3마디로 끊었다면 3음보가 된다.
우리 문학에서는요, 음수율보다는 사실 이 음보율이 더 중심입니다. 그래요. 음보율을 갖다가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음수율을 따져주는 것이 그 기본인데, 워낙 음수율은 숫자 세기가 쉽다 보니까, 그죠? 네, 음보율보다는 그게 이제 눈에 더 팍팍 들어오죠. 어쨌든 간에 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3음보 7호조가 되고요. 그 다음 시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4음보에 그리고 3사조 내지는 4사조.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3사조가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서 4사조로 바뀌게 되지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음절률, 음성률까지 해가지고 같이 예문으로 봤고요. 그 다음 참고해서 볼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유시다, 정형시다, 또 내재율이다, 외형률이다. 내재율, 외형률은 지금도 봤고요. 얘네들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하는 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뭐는 모두 외형률이다? 바로 정형시는 모두 외형률입니다.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장르, 갈래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조 같은 경우에 누가 시조를 지어왔는데 두 줄로 지어왔어. 이건 시조가 아니지. 시조는 기본으로 세 줄이야. 초장, 중장, 종장. 그쵸? 그거를 이제 장별로 배행하면 세 줄이고 구별로 배행하면 6줄이 되겠지. 그치? 왜? 3장 6구니까 한 장이 두 구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 배행이다 하면 6줄로 되는, 두 줄짜리를 줘. 이거 시조가 아니죠. 바로 그런 식이야. 그렇게 갈래, 장르에서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운율은 이건 뭐 어기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형시는 모두 외형률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외형률이라고 해서 다 정형시는 아니야. 왜냐면 조금 아까 우리 봤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운율이 눈에 쉽게 띈단 말이야. 3음보 7호조, 그죠? 그렇지만 그거 자유시거든. 즉 외형률이 모두 정형시는 아니다. 바로 외형률을 지닌 자유시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딱딱 양분해가지고서 나눠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형시는 모두 외형률, 그럼 자유시는 모두 내재율이겠네? 이게 아닙니다. 외형률을 가진 자유시도 존재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율의 요소죠. 네. 운율의 요소. 이건 뭐 사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일단 뭐에 의한 음악성? 반복. 반복되는 것만 보이면 하여간에 음악성이 있다. 운율감이 강하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리듬감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중에 그 유형을 좀 보면 맨 먼저 같은 뭐의 반복? 의문의 반복. 네, 의문이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청산별곡의 후렴구죠.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자, 제가 한 줄 딱 읽어봤는데 이미 음악성이 느껴지잖아. 그쵸? 그건 왜 그래? 딱 봐도 바로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리을과 이응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요, 같은 의문의 반복, 그래요, 유형이고, 그 다음에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여기도 같은 음절 반복되지. 얄리 얄리, 그치?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자, 예문 보실까요? 깨나리 보따리 소쿠리 고돌이 오리 한 마리. 이건 왜 리드미컬하게 들리나? 바로 같은 자리에 다 리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치? 리가 반복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은 음보율이나 같은 음수율이 반복되는 경우. 시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읽다 보면 다른 시가 문학보다도 훨씬 운율감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음보율, 음수율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 물론 자유시 중에서도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이, 사실 진달래꽃뿐만이 아니라 김소월의 시 대부분이 다 7호조, 3음보, 3음보, 7호조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시인이라고도 하죠. 물론 김소월 본인은 그 민요시인이라는 평가를 굉장히 싫어했다고는 하지만서도 하여간 지어놓고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걸 어떻게 해. 천성인 거죠. 그렇죠? 네. 같은 음보율이나 음수율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바로 3음보 7호조가 반복이 된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좀 공간이 길죠? 같은 뭐가 반복될까요? 통사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이 통사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 성분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 성분 구조요? 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같다는 말이에요. 예문을 보면서 갑시다, 우리. 자, 시조. 우탁에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인데,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역시 이것도 3, 4. 또 여기서는 살짝 변형해서 4, 4조가 돼버렸네. 그쵸? 어쨌든 4음보는 유지되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자, 근데 여기서 뭐야? 한 손에 나왔지? 한 손에, 물론 이것도 수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지? 한이 수식하고 있어요. 손해를. 그 다음에 모모를, 막대를, 여기는 가시를, 여기는 잡고, 여기는 쥐고. 어때요?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지 않은 시 구절보다는 훨씬 더 음악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그 다음, 여기서 가시는 뾰족한 가시가 아니라 후크, 갈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고리. 후크 선장, 갈고리.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렸더니 했습니다. 자, 늙는 길, 바로 가는 세월이죠. 수식구조 같죠? 늙는 길, 여기는 오는 백발. 그지? 늙는 길, 지나가는 세월은 가시, 아까 갈쿠리라고 했잖아. 갈쿠리로 딱 걸어 잠그고 막고, 오는 백발은 너 오지마, 막대로 때리려고. 그죠? 근데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뭐 이런 시조거든요. 근데 문장 구조가 어때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장 구조가 반복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요. 요게 이제 같은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요게 우리 문장 구조상으로 통사 구조가 반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사법상으로는 뭐니? 대꾸법이 되는 거지. 대꾸법. 서로 구절이 상대를 이루고 있다. 그쵸? 서로 호응을 하고 있는 거야. 구절, 구조상. 그 대구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예.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대꾸법. 네, 대꾸법. 그 구자가 특이한 구자예요. 이 구절 구자인데, 이게 단어 앞으로 오면, 첫 음절에 오면 이제 구로 발음을 해요. 근데 둘째 음절부터는 꾸로 발음한다고. 대꾸, 경꾸,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게 또 있어. 그 가짜도 그렇지. 가짜. 가치, 가격 할 때는 가인데, 이게 둘째 음절부터 까로 발음돼. 할인가, 저가, 고가, 그쵸? 상한가. 막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요. 둘째 음절부터 까로 발음난다고. 그런 몇 가지 특징적인 한자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우리 운율 공부했습니다. 네, 운율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사 구조의 반복까지 봤죠. 자, 그다음 마지막 또 음성상징어가 나온대. 음성상징어는 바로 의성어나 의태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 의성어나 의태어는 어때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단어 자체가 첩어 구조, 중첩이 되는 구조잖아. 반짝반짝, 졸졸졸, 그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면 그렇지 않은 작품들보다 훨씬 뭐가 강하다? 음악성이 강하다, 운율감이 있다, 리듬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능력. 사실은 시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는데, 그쵸? 노래거든 원래 본질은. 네.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글로 읽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성어 의태어 빨리빨리 분간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운율감, 사실 운율감, 리듬감, 음악성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와 관련된 건데 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네,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의 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교재 또 다운로드 받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그냥 동영상 시청을 교재 없이 그냥 보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효과 잘 안 날 겁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시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보기 한번 해보시고, 네, 자,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좌는요 시의 심상과 관련된 거예요. 자, 심상 기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